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25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좌초된 합천군 호텔 사업. 감사원의 감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닿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 호텔터에 중장비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공정률 6%에서 중단된 현장의 원상 회복을 위한 작업입니다. 땅에 촘촘히 박혔던 철 구조물은 모두 해체됐고 울타리만 남았습니다. 터파기가 진행됐던 공사 현장은 다시 흙으로 메워졌습니다. 4성급 호텔을 짓는 계획은 이렇게 물거품이 됐는데 그동안 시공사가 투입한 자금은 39억 원에 이릅니다. 대출 원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합천군으로 정한 CC협약에 따라 이 돈은 군이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천군이 부담이 커지는 거고 정사 안 하고 있으면 달달이 지금 현장에 돈이 들어가요. 합천군정 이래 첫 감사원 공익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중순까지인 감사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석연치 않은 사업자 선정과 사업비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입니다. 당초 40억 원이던 사업비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을 거치며 590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천군의 타당성 조사나 정부의 투자 심사는 없이 당시 군수 결재로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시행사를 겨냥했던 경찰도 합천군 내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한 경찰은 최근 합천군청과 전현직 공무원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합천 부군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공무원의 묵인과 방조가 없었다면 이번 사기 사건이 불가능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수품을 분석 중인 경찰은 조만간 공무원들을 불러 시행사와 유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를 다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서울과 광주, 부산 3개 축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경남의 행정체계 개편과도 바로 맞물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작 경남의 정치권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균형 발전 청사진이 우선이다.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식 반응입니다.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당장 멈춘 것이 이번에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이런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고 여당 소속 단체장들도 잇따라 반대하면서 난맥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논의 초기 단계라지만 대조적으로 경남 정치권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에 대응한 뚜렷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인 최영두 국회의원은 경기도 김포의 특수한 상황이라며 찬반 입장 없이 경남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특별한 요구가 담긴 문제이지 김해 양산 시민들이 진정 원하고 하는 문제도 아닌데 김포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상남도는 언론의 취재가 잇따르자 별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경상남도는 양산 김해를 통합하는 메가부산은 수도권 대응 해법이 될 수 없고 경남 부산 행정 통합을 위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메가 서울에 대해서는 수도권 문제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치 리더십들도 여기에 대한 비판이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하나의 계획이나 구상 같은 걸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스럽게. 한편 민주당 경남도당은 메가서울, 메가부산에 대해 반대하며 반대 당론 채택을 요구했지만 중앙당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살인이나 폭력,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 형사공탁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 공탁금을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간주해 양형 판단에 참작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탁법이 시행된 이후 일부 피해자들은 오히려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KBS 창원이 마련한 형사공탁 심층 기획보도, 김소영, 이형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형사법정에는 피해자의 자리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검사와 피고인인 이 재판에서 피해자는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방청석 어딘가에 앉아 있었을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피고인이 자신들을 향해 건넨 돈,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이 돈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 때문인데요. KBS는 형사공탁 특례가 악용되는 실태를 심층 추적했습니다. 원치 않은 공탁으로 피고인이 감형을 받고 피해자가 재판 결과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 과연 사법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이영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0년대 초 밀양을 중심으로 한 최대 폭력 조직 신동방파. 농촌마을에 도박장을 개설해 농민들을 감금 폭행하고 불법 채권 추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구속된 30대 최모 씨. 이후 두목 자리에 올라 경찰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복싱인가 뭐 운동을 했어요. 그 당시 동방파에 몸담고 있는 애들 중에서도 좀 많이 들어온 상대였지. 18년이 흐른 지난해 4월 밀양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0대 남성이 지인과 술을 마시다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입니다.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범인은 전신 동방파 두목 최 씨. 말대꾸했다는 사소한 이유였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 목과 등, 어깨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7곳 발견됐고 가슴 상처 깊이는 12cm로 나타났습니다. 피의자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으나 끈질기게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범죄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폭력 전과만 20차례가 넘는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4년을 줄여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6일 전 최 씨가 숨진 피해자 앞으로 형사공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3억 5천만 원을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피해 유족은 선고 당일에야 형사공탁 사실을 알았습니다. 2심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그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양형 부분에서 유리하게 공탁을 했다는 사실과 금액을 들면서 그 감경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80이 넘는 노모를 비롯해 피해 유족들이 제출한 탄원서만 모두 80여 건. 하지만 최 씨가 일방적으로 건넨 공탁금 앞에서 엄벌 탄원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적지 않은 3억 5천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따졌어요. 아니 당신은 그렇게 돈이 없냐고. 최 씨는 항소심 선고 일주일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피해 유족이 대검에 진정을 넣자 돌연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운영했던 작은 카페는 문을 닫았고 피해자의 딸은 다니던 대학까지 그만뒀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도 그냥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 더 당하는 것밖에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더 죄인인 거죠.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하루 사이 계절의 시계가 겨울로 변화했습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한데요. 현재 기온 함안이 2도를 보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다시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18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낮아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막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8도, 창녕이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8도, 고성이 19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5도, 합천이 2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8도, 함양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치고 난 뒤 기온이 다시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2026년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5개 선도 사업에 대한 예타를 현 정부 임기에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역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을 잇는 총 길이 48.8km이며 사업비는 3조 424억 원입니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이 철도가 완공되면 노포에서 양산, 웅산까지 10분대에 주파하는 등 부울경이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이게 됩니다. 지난달 한국조선업계가 경쟁국인 중국을 석 달 만에 제치고 수주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ung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조선업계의 수주량은 전체 발주량의 62%인 154만 CGT로 82만 CGT에 그친 중국을 제쳤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수주량은 한국이 893만 CGT로 중국의 1933만 CGT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전기차 구동장치의 핵심 부품인 고강도 질화규소 베어링볼 제조 기술을 국산화했습니다. 재료연구원 고재웅 박사 연구팀은 질화규소를 사용해 고속회전과 고전압, 고전류를 견디는 베어링볼 제조 기술을 개발했고 외부 공인기관 평가에서 세계 1위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화규소 베어링볼은 그동안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왔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원지법 형사 4부는 그제 15차 공판을 연대 이어 오늘 20일 16차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일정을 마무리해야 선고가 가능한 사정이 있다라며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않도록 주의.